진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외국인 유학생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외 커뮤니티, 특히 레딧과 디스코드 서버에서 꽤 유명했던 이 사연. 중국인 유학생 시우펑은 한국에 와서 상상도 못한 충격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장문의 고백문은 순식간에 조회수 수십만을 찍으며 전 세계인들의 토론을 불러일으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우펑입니다. 시우펑은 중국의 동북지방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중국 중심 역사관을 교육받으며 자랐죠. 학교에서는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의 지방정권이라 배웠고 한글조차 중국 문자 문화의 부산물이라고 배웠습니다. 한국은 중국 문명에 종속된 존재, 독립적인 문화나 정체성은 없다는 것이 시우펑의 상식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한국은 한낱 변방의 소국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한국을 경험해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시우펑은 속으로 비웃었죠. 변방 한국? 얼마나 별거 없겠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비행기에 몸을 실은 시우펑. 그가 마주한 현실은 그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한국에 도착한 초반, 시우펑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천공항의 규모와 청결, 교통 시스템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거든요. 처음엔 자신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하네. 뭐 일시적이겠지.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기숙사에 입소한 시우펑. 하지만 생활이 시작되자 문제는 금세 불거졌습니다. 첫 번째 충돌은 도서관에서 벌어졌습니다. 시우펑은 자정이 넘어도 책상에 앉아 떠들었고 정해진 폐관 시간을 무시하고 버티다 경비원과 심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공공 질서를 지키는 것에 대해 그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규칙을 따지는 거야? 이런 건 융통성 있게 넘어가야지. 이 사건 이후 시우펑은 캠퍼스 내에서 민폐 외국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에서는 위생 문제가 터졌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하루 한 번 샤워하는 것이 기본이었지만 시우펑은 며칠씩 씻지 않고 다녔습니다. 공동생활의 불쾌함을 느낀 룸메이트들은 학교 측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었고 결국 그는 별도로 주의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도 시우펑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화 차이야. 한국인들은 너무 예민해. 한국은 작은 나라니까 이런 규칙에 매달려 사는 거야.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오히려 자신의 기존 신념을 더욱 굳게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자신을 포용하지 못한다고 확신했고 이 작은 국가가 대국인 중국과는 격이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시우펑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역시 한국은 좁고 답답하다. 중국의 위대함을 이들은 이해할 수 없어. 시간이 지나면서 시우펑은 캠퍼스에서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와 함께 밥을 먹으려 하지 않았고 수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내가 거절당한 게 아니야. 한국 애들이 편협한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우펑이 듣던 수업 중 하나에서 프로젝트조 편성으로 한국 학생들과 함께 팀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같이 작업을 하게 된 시우펑은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찾아와서 논리적으로 설명했고 토론은 열정적이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한국인 팀장인 지은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시우펑에게도 참여 기회를 주었습니다. 시우펑 씨 의견도 듣고 싶어요. 처음엔 당황했던 시우펑도 조금씩 발언하게 되었고 의외로 진지하게 경청하는 분위기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중국이라면 위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였을 텐데. 프로젝트를 마친 뒤 조원들은 시우펑에게 수고했다며 소소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포스트잇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쓴 함께해서 고마웠어요 라는 메모와 함께 순간 시우펑의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한국 사회가 무조건 차갑고 편협하다고 믿어왔던 그의 세계관이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건 특수한 경우일 뿐이야. 대부분 한국인들은 여전히 편협해. 조원들의 친절함조차 일시적인 예외로 규정해버리고 본래 신념을 지켜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더 단단히 방어하며 마음속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대국인 중국만이 모든 걸 품을 수 있어. 한국은 아직 멀었다. 팀 프로젝트 이후에도 시우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일시적으로 친절해 보였을 뿐 본질은 변방국가에 불과하다는 확신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우펑은 역사학 세미나 시간에 큰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주제는 고대 동아시아 국가들의 문화 교류였고 교수님은 다양한 의견을 환영한다고 말했죠. 기회를 잡은 시우펑은 강단에 서듯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모두 중국의 지방정권이었습니다. 한글도 중국 문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죠. 순간
강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어났고 교수님은 조심스럽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 주장에는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독자적인 체제를 갖췄다는 다수 학설이 존재하고 한글은 세종대왕의 독창적인 창제로 평가됩니다. 시우펑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배운 내용을 내세우며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준비한 근거는 빈약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차분히 그러나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헌 사료, 고고학적 발굴 자료, 유네스코가 공식 인정한 한글의 창제 기록까지 토론은 일방적으로 시우펑이 밀리는 양상이었고 결국 그는 당황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희가 배우는 역사는 왜곡된 거야. 진짜 역사는 중국에 있어. 강의실 안은 싸늘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중재를 시도했지만 시우펑은 이미 감정적으로 폭발해버린 뒤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조용히 다가온 한국인 동급생 하나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우펑 씨, 당신은 자신이 무언가를 제대로 안다고 믿지만 혹시 스스로 갇혀 있는 건 아닐까요? 그 한마디는 마치 시우펑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잠시, 아주 잠깐 스스로를 돌아볼 뻔했습니다. 그는 이내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아니야, 저들이 세뇌당한 거야. 중국만이 진실을 알고 있어. 이 사건은 시우펑에게 마지막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를 편협하고 왜곡된 세계로 낙인 찍고 자신의 중국 중심 신념을 철통같이 확신하게 된 것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학기가 끝나갈 무렵 시우펑은 서울 도심의 한 찻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길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따뜻한 목도리를 둘러싼 채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한국의 겨울, 그 고요한 아름다움 속에서 시우펑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손에는 팀 프로젝트 마지막 날 조원들이 준 작은 선물과 메모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는 역사 세미나 시간에 받은 필백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편견을 넘어서 진짜 역사를 바라보려는 열린 시각을 기대합니다. 시우펑은 서류를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찢지 못한 채 그대로 테이블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왜 내가 틀렸다는 거지? 나는 어릴 때부터 배웠어. 중국은 중심이고 나머지는 변방이야. 가슴속에서 분노와 슬픔, 혼란이 뒤엉켜 올라왔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차 한 잔을 바라보며 시우펑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느끼는 이 고독, 이 외로움, 모두 세계가 자신을 몰라주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좋아, 나를 이해 못하겠다면 언젠가 중국이 세계를 설득할 것이다. 나는 그날을 기다리겠다. 시우펑은 손에 쥔 메모를 구겨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 눈빛은 굳어 있었고 심장은 얼어붙은 듯 무거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우펑은 그 눈 속을 뚫고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자신만의 고독한 진실을 품은 채로 귀국을 며칠 앞두고 있던 시우펑은 우연히 학교 도서관의 외국학 연구 자료실을 들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뜻밖의 책을 한 권 발견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의 독립성에 대한 국제학계 연구. 순간 그는 책장을 넘기는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영어로 된 이 책은 미국, 일본, 러시아, 심지어 중국 일부 학자들조차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 지방 정권이 아닌 독자적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책장 한쪽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은 지배자의 기록만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수많은 기록이 다양한 시각을 통해 재구성되어야 한다. 시우펑은 그 문장을 읽고 얼어붙었습니다. 뭐지? 이건 내가 배운 거랑 다르잖아. 눈을 크게 뜨고 여러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고구려의 독자적 외교, 발해의 독립적 문화와 제도, 그리고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을 다룬 국제 논문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혹시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진짜 진실이 아니었다면? 짧지만 강렬한 혼란이 시우펑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책을 덮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마치 누군가 이 광경을 보면 안 된다는 듯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아냐, 이건 서방 세력의 음모야. 중국을 약화시키려는 서구의 왜곡이야. 그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기회가 눈앞에 있었지만 스스로 그것을 외면하고 자신의 신념을 더 단단히 틀어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중국은 중심이다. 변하지 않아. 눈앞에 놓인 진짜 세계를 등지고 그는 다시 익숙한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귀국을 하루 앞둔 밤, 시우펑은 마지막으로 서울 시내를 거닐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도심은 네온사인으로 반짝였습니다. 그 화려한 빛깔 속에서 그는 무언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고? 건물마다 질서정연한 간판들, 도로 위를 부드럽게 흐르는 교통체계, 거리마다 질서정연히 줄 서 있는 사람들, 그 모든 풍경은 시우펑이 변방이라 무시해왔던 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한국은 중국의 그림자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 믿음을 가볍게 조롱하는 듯했습니다. 시우펑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큰 LED 스크린에서는 BTS가 뉴욕에서 공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 한국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웃으며 스마트폰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순간 시우펑의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그는 무심코 주머니 속을 뒤적였습니다. 구겨 넣었던 함께해서 고마웠어요 라는 포스트잇 메모가 손에 걸렸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조심스럽게 그 메모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함께해서 고마웠어요. 짧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그 한 줄. 시우펑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찢으려 했지만 끝내 찢지 못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다시 접어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떠오른 마지막 질문은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내가 잘못된 걸까? 그 질문은 그의 마음 깊숙한 곳 어딘가에 자꾸 미약하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아니야, 난 틀리지 않았어. 세계가 결국 중국을 따라올 거야. 차가운 바람이 다시 불어왔고 시우펑은 고개를 돌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듯한, 그러나 어쩐지 불안하게 흔들리는 그림자 하나를 남긴 채로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시우펑은 아무 말 없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SNS에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거리, 질서정연한 교통, 활기찬 사람들. 그 모든 사진은 마치 그의 중국 중심 세계관을 조용히 부정하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어떤 사진 위에서 바로 팀 프로젝트 발표가 끝난 후 함께 찍은 조원들과의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지은, 영수, 나연 모두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한가운데 서 있는 시우펑. 어설프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조용히 울컥하는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나도 잠시나마 즐거웠던 건가?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혼란과 외로움, 자존심이 터질 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게 내가 틀렸기 때문이라면 난 뭐가 되는 거지? 시우펑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거울 속에 자신을 마주했습니다. 거기엔 여전히 중국의 대국 의식을 외치는 자신이 있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애처롭게 흔들리는 소년의 그림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작은 균열이 시우펑의 내면에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시우펑은 기숙사 복도에서 우연히 지은과 마주쳤습니다. 팀 프로젝트 때 리더였던 차분하고 따뜻했던 한국인 학생 지은. 지은은 그를 보자 가볍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곧 돌아간다면서요? 한국 생활은 어땠어요? 시우펑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감정이 뒤섞인 채로 그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별로야.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작고 답답했어. 지은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전 시우펑 씨 덕분에 중국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됐어요. 시우펑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좀 답답했어요. 시우펑 씨가 너무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어서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나도 한국이라는 틀 안에만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우펑 씨 덕분에 내가 믿는 것들도 정말 옳은 걸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었어요. 시우펑은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했던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생각할 기회를 줬다? 그것은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분노도 조롱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인정과 성찰이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또 한 번 울컥하는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시우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그냥 저 애가 착해서 그런 거야. 실제로는 달라. 고마워요. 시우펑은 겨우 그렇게 한마디를 짜냈습니다. 지은은 웃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우펑 씨, 어디에 있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 따뜻한 인사를 뒤로 한 채 시우펑은 기숙사 복도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지만 그는 절대로 눈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그렇게 또다시 자신을 속이며 갈등을 더 깊숙이 가슴에 묻었습니다. 기숙사 방으로 돌아온 시우펑은 문을 꽝 닫고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은 방 안,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져 있는 교환학생 수료증, 팀 프로젝트 메모, 그리고 그날 읽었던 고구려와 발의 연구책, 모든 것이 눈앞에 뒤섞여 보였습니다. 시우펑은 그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함께해서 고마웠어요. 그 짧은 문구가 뇌리를 깊게 찔렀습니다. 고마워? 나한테. 왜? 나는 너희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순간 시우펑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파일이 쏟아지고 연필꽂이가 넘어졌습니다. 다 틀렸어.
다 혼자 소리치며 그는 방 안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메모지, 서류, 사진들, 한국에서의 모든 흔적을 손에 잡히는 대로 구기고 던졌습니다. 나는 대국의 국민이야. 변방국가에 고개 숙일 수 없어.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비명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옳은 걸까?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시우펑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갈등과 혼란을 애써 짓눌러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명령했습니다. 중국은 위대하다. 나도 위대하다.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시우펑은 스스로를 더욱 깊고 어두운 세계로 밀어넣었습니다. 갈등은 정점을 찍었고 그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새벽녘, 시우펑은 멍하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밤, 창밖에서는 서서히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여명 속에 번지는 붉은 빛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그는 두 개의 종이를 책상 위에 놓고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는 중국 대사관이 주최하는 유학생 간담회 초청장, 중국인의 자긍심을 지키자라는 구호가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팀 프로젝트 조원들이 둔 작은 수제 앨범, 같이 보낸 시간이 행복했어요라는 손글씨와 함께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종이는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믿어온 거대한 대국의 환상, 다른 하나는 이 작은 나라에서 짧지만 깊이 경험한 예상치 못한 따뜻함과 존중. 시우펑은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내가 믿어온 것이 전부 맞는 걸까?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길고 긴 침묵 끝에 시우펑은 천천히 손을 들어 초청장을 움켜쥐었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아. 그 한마디는 마치 마지막 심판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앨범을 조심스럽게 책상 한켠에 밀어놓았습니다. 버리지도 못하고 제대로 마주하지도 못한 채 선택은 끝났습니다. 시우펑은 자신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다시 한번 단단히 가둔 것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 시우펑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질서 정연하게 오가는 사람들, 깔끔한 거리, 눈부신 겨울 햇살이 퍼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 한국에 왔던 날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버스 안, 손에 쥔 것은 중국 대사관 초청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초청장을 바라보는 시우펑의 표정에는 어딘지 모를 공허함이 묻어났습니다. 곧 떠날 나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이 땅,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지은, 영수, 나연, 그리고 수많은 한국인들, 그들이 남긴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하나하나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 시우펑은 스스로를 되뇌었지만 그 목소리는 이제 전처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가방 안에 넣어뒀던 수제 앨범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을 꺼내볼까 말까 잠시 망설이다가 그는 결국 가방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낸 앨범, 사진 속 웃고 있는 자신과 친구들을 바라보며 시우펑은 모르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잠시였지만 행복했어. 그 짧은 인정, 그 작은 깨달음이 시우펑의 내면 어딘가에서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비록 그는 여전히 중국 중심을 믿기로 결심했지만 그 마음속 한구석 어딘가에는 부정할 수 없는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이 작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작고 연약했지만 언젠가 그를 다시 흔들 수 있는 씨앗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앞, 시우펑은 가방을 끌며 무심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보며 그는 멈춰 섰습니다. 사방은 분주했습니다. 가족을 배웅하는 사람들, 친구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청춘들, 여행을 시작하는 이들의 기대감 섞인 표정, 모든 것이 살아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시우펑은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구겨진 수제 앨범을 꺼냈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기며 팀원들과 함께 웃던 순간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동안 사진을 바라보던 시우펑은 결국 천천히 그리고 결연하게 앨범을 가방 안 깊숙이 다시 넣었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맹세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여전히 그 조그마한 앨범이 남아 있었습니다. 버리지도 찢지도 않은 채 시우펑은 마지막으로 한국을 향해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작게. 그의 결단은 중국 중심 신념을 지키는 것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의 마음 한편에는 분명히 한국이라는 작은 씨앗이 남았습니다. 비행기 탑승구를 향해 걸어가면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다시 오게 될까. 그리고 그는 사람들 속으로 다시 세상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의 미래를 결정지은 것은 아직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아주 작은 변화였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단순한 흑백이 아니었습니다. 시우펑은 끝내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작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진실은 때로
우리가 애써 외면할 때조차 조용히 마음 한구석에 스며드는 법입니다.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마음도 사실은 아주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던 거죠. 시우펑이 다시 한국을 떠난 그날, 작은 눈송이 하나가 천천히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털어내려 해도 사라지지 않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처럼 세상은 때로 우리가 외면한 곳에서 가장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는다. 혹시 여러분도 자신이 진짜로 믿는 것에 대해 한 번쯤은 다시 질문해 본 적이 있나요? 지금 당신 곁을 스쳐가는 작은 인연이 언젠가 당신의 세계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어두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깊고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